그렇게 제가 예전에 훈수질 했던 거는 사실은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내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쩌면 나의 잘났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진짜로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는 누구의 삶도 구원해 줄 수 없는 것 같거든요. 내가 내 삶 살기도 힘든데 누굴 구원하겠어요. 제가 예전에 상담을 받았을 때 조금 신기했던 게, 저는 상담할 때 그 오은영 박사님처럼 뭔가 솔루션, 해결책을 제시해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상담을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상담으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길을 탐색하는 걸 도와주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몇십 년 동안 상담을 공부하고 해오신 분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말을 하는데, 내가 뭐라고? 안녕하세요. 어느덧 시어슨 7개월 차를 향해 가고 있는 시어슨 청년 김진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 많이 봐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회수가 2,000이 넘었더라고요. 진짜 그런 댓글과 관심이 있으니까 더 동기부여돼서 신나게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응원해주고 공감해주시고 또 뭐 걱정 어린 조언해주시는 그런 댓글들도 있었는데, 시어슴이구나 말이고 그냥 의지박약 백수 아님? 뭐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뭐 속상하기도 하고 조금 상처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경기장 밖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의 말 들을 필요가 없다.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그냥 바로 삭제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시어슴 기간을 지나오다 보니까 댓글을 읽고 답하고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시어슴 청년으로서 그렇게 진짜 많은 말들 중에서 진짜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킨 그런 말이 있고, 듣기는 들었는데 바로 튕겨져 나가는 말, 아니면 차라리 안 했으면 더 좋았을 말,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 말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나 주변에 있는 시어슴 청년한테 다가가서 뭔가 좀 힘을 주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은데, 괜히 잔소리하는 것처럼 느끼진 않을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저의 경험이 조금이나마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쑥스러운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이렇게 시어슴 기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조급해지고 불안해질 때 아빠가 저한테 해줬던 말이 있어요. 아빠도 네 나이 때 한 1, 2년 정도 제대로 된 일 못하고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면서 지냈다고, 우리 집 사람은 대기만성형인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로 저한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차분하게 다음 스텝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27이나 먹었는데 알게 모르게 또 무의식적으로는 부모님의 어떤 인정, 사랑, 신뢰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말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조금이나마 변화시킬 수 있었나, 그걸 생각해 보면은 일단은 평소에 아빠가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최근에 장례식장을 몇 번 가면서 생각하게 된 건데요. 장례식장에 갔을 때 상주님이 되게 슬퍼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평소에 그렇게 깊게 관계 맺지 않고 살아왔던 분일 경우에는 뭔가 위로를 하려고 해도 내가 위로를 할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은 거예요. 위로를 받으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갑자기 뭔가를 해서 위로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욕심이 아닌가,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슷하게 이제 이런 어떤 말도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진짜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힘을 줄 수 있으려면은 평소에 그 사람과 깊이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의 어떤 짐을 들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아빠의 말이 나한테 닿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평소에 나랑 같이 살아가고 나의 어떤 힘듦과 아픔과 어려움을 알고 나의 짐을 들어주는, 진짜 경기장 안에서 같이 뛰고 있는 그런 선수의 말은 들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빠의 그 말은 이래라 저래라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지금의 나처럼 자신의 어떤 연약했던, 어쩌면 말하기 싫었을 수도 있을 그런 걸 드러내서 얘기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더 제 속에 들어와서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생각하면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은 얘기를 해도 내 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차라리 안 했으면 좋을 그런 말들도 있었어요. 되게 이런 말들이에요. 이제 안정적인 일을 해야지, 간호사 하면 그거 아깝다, 결혼하고 하려면 빨리빨리 일해야지, 나다운 일? 그딴 거 없어,
그냥 일은 참고 하는 거야. 무슨 일이든 해. 나도 쉬어봤는데 그냥 일해. 대충 이런 느낌의 이야기들이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저랑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던 사람들이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그게 당연한 게 저랑 깊이 관계를 맺고 내가 왜 지금 쉬었음 기간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면은 사실 그렇게 말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말들은 자신의 연약함, 힘들었던 것 그런 것들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래라 저래라 나를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말들이에요. 삶의 정답이 있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이런 이야기들은 저는 다 튕겨져 나가더라고요. 그냥 사실 듣기가 싫습니다. 아니, 쉬었음 청년이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누구보다 빨리 일하고 뭔가 내 몫을 하고 나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거든요. 쉬었음이고 나발이고 의지박약 백수 아니냐고요? 그냥 단지 각자의 이유로 잠깐 쉬어가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튕겨져 나가는 말들은 그렇게 직접 말 안 해도 이미 많이 들었고 우리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명제가 참인 것처럼 이미 깔려 있어서 많이 들어왔고 지금도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은. 100명의 쉬었음 청년이 있으면은 100가지 쉬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그 주변에 있는 쉬었음 청년이 왜 쉬는지 진짜 알고 계신지를요. 옆에 있는 쉬었음 청년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일단 평소에 그의 옆에서 함께 살아가고 그의 짐을 좀 들어주고 그리고 그 쉬었음 청년이 누구보다 일하고 싶어하는 존재고 언젠가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먼저 믿어주세요.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이래라 저래라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이건 내가 좀 부끄러워서 말하기 그런데 하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도 너처럼 그럴 때가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 헤쳐나갔다고요. 정답이 아니라 그냥 나는 이랬었다 이렇게요. 답답한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 진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뭔가 이렇게 뒤처지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못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거 그냥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하지? 이래라 저래라 훈수질만 해댔던 것 같아요. 반성합니다. 근데 제가 이 입장이 되니까 이제서야 알 것 같아요. 저 멀리 서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진짜 그냥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단 1도 안 돼요. 그렇게 제가 예전에 훈수질 했던 거는 사실은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내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쩌면 나의 잘났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진짜로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는 누구의 삶도 구원해 줄 수 없는 것 같거든요. 내가 내 삶 살기도 힘든데 누굴 구원하겠어요. 제가 예전에 상담을 받았을 때 조금 신기했던 게 저는 상담할 때 그 오은영 박사님처럼 뭔가 솔루션, 해결책을 제시해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상담을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상담으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길을 탐색하는 걸 도와주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몇십 년 동안 상담을 공부하고 해오신 분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말을 하는데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누군가를 구원해 줄 수 있다? 뭔가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쉬었음 청년이 되고 나서 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뒤처진 학생 같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한테 공부해야 돼. 너 지금 공부 안 하면 큰일 나. 하기 싫어도 해야 돼. 너 큰일 난다니까?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별로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요? 너무 그런 방식에 우리가 익숙한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공부 안 하고 있으면 그렇게 말을 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보다 왜 적응하지 못하고 그렇게 뒤처져 있는 건지 그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뒤처졌다고 말할 수도 없을 거예요. 아무튼 예를 들자면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쉬었음 기간을 지나오면서 제 속에 들어와서 저에게 힘을 주고 변화를 줬던 말과 그냥 튕겨 나가버렸던 말, 아니 오히려 안 했으면 좋았을 말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말하느냐 정답은 없잖아요. 어떤 개개인의 특성, 관계의 어떤 깊이,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뭐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쉬었음이고 나발이고 그냥 의지박약 백수 아니야? 라는 말도 힘이 될 수도 그건 힘이 어떻게든 안 되려나? 아무튼 똑같은 말도 그 개개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 이야기도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조금만 이해해 주시라고요.